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매년 어떤 일을 실행할 때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How to로 시작하는 검색어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그 규모가 매년 약 70%씩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먼트를 저희는 I want to do 모먼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케터와 브랜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구매의 순간에 있어서도 제품을 비교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유튜브 비디오를 참고한다는 점에서 구매를 위한 I want to buy 모먼트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유튜브가 모바일에서 가장 앞선 시장 중에 한 곳인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러한 비디오 모먼트들이 실제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월 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한국의 비디오 모먼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고, 놀랍게도 무려 3분의 2가 넘는 온라인 고객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브랜드들과 상관이 있는 관련성이 높은 비디오 모먼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뷰티 컨텐츠를 보고 메이크업을 시도해보거나 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혹은 제품 간의 비교를 할 때 사용 방법을 알고 싶을 때 또는 어떤 새로운 레시피의 요리를 시도해볼 때 또는 어떤 패션 트렌드가 궁금할 때 많은 순간에서 한국의 온라인 고객들은 유튜브와 교감하면서 비디오 모먼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아주 흔히 궁금해할 수 있는 소소한 팁들을 아주 캐주얼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꾸준히 업로드해온, 이름 정말 네이밍 센스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Share House죠. 네, 유튜브 채널이 하나의 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그 크리에이터 집단의 채널은 무려 약 2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누적 조회수로 약 4천만이 넘는 조회수. 다시 말해 I want to do 모먼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보신 바와 같이 모바일에서의 비디오 시청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 비디오 모먼트라는 것은 브랜드와 마케터들에게 실존하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비디오 모먼트는 기존의 매스미디어 중심의 환경과는 사뭇 전혀 다른 등장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다 심층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업계의 현실, 그리고 이 업계의 인식은 여전히 매스미디어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객들과 사용자들의 모먼트를 쫓아가기에는 아직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방증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저는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세 컨텐츠라는 것이죠. 단어의 뉘앙스만 놓고 보더라도 마이크로 모먼트라는 것과 이 대세 컨텐츠라는 것은 완전히 대척점에 놓여지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대담하지만 이 프리미엄 컨텐츠에 대한 통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상당히 많이들 보셨군요. 야구 영화 같지만 사실은 마케터들을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고정관념, 통념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흔히 아주 비싼 몸값에 스타 선수들을 영입해서 이 우승 전력을 갖추고자 하던 그 메이저리그 관행에 의문을 던지고, 비록 몸값은 비싸지 않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팀 승리에 충실히 기여하는 그런 선수들로 팀을 꾸렸고, 이런 다윗과 같은 팀이 골리앗들을 이기고 기적과도 같은 성적을 거둔 그러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치 스타 선수들을 비싼 돈을 주고 영입하기만 하면 우리 팀이 우승할 것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하는 앞 뒤에 여러분들 브랜드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기만 하면 고객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지나치게 낙관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보셨죠? 네, 또 유튜브에서 요즘 누가 TV 보냐 저런 얘기를 하겠구나, 지금 그런 표정으로들 다 보고 계신데요. 오늘 자리가 자리이고 굉장히 이해도가 깊은 분들 앞에 섰기 때문에 오늘은 한 깊이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시청 행태를 왜 보이고 계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 TV 앞에 모여 계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TV가 저기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스크린이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었죠. 이제 조금 더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열에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대답하시죠. 저 시간 아니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저 시대는 본방사수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미디어와 플랫폼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이해를 갖고 계신 훌륭한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저거밖에 없었으니까요. 네, 컨텐츠의 폭증이 저러한 비헤이비어, 시청 행태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 시대에 얼마나 컨텐츠가 부족했었는지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보도록 하시죠. 좌측에 보시는 이미지는 1984년에 동아일보에 게재된 TV 편성표입니다. 저 하루 동안 지상파, 당시는 3사 시대였죠. 지상파 3사의 모든 프로그램 수를 다 세어보면 여러분들 눈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시는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79개에 불과합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어도 보실 수 있는 컨텐츠가 채 100개도 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저 중에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드라마, 뉴스, 코미디, 영화 5개가 채 되지 않더군요. 하루 종일 TV 앞에 있어도 내가 진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손에 꼽을 정도의 세상에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매분마다 유튜브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장르의 영상들이 약 400시간 분량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선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지수적이고 기하급수적이며 폭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컨텐츠 양의 폭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마이크로 모먼트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컨텐츠 양의 폭발적인 증가가 가져온 변화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간의 성과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 클릭의 리포트를 인용해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포털의 비디오 서비스들과 유튜브의 월별 순 방문자 수는 그 격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월별 총 체류 시간, 비디오니까 시청 시간이겠죠? 저 시청 시간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는 우상향하는 유튜브의 붉은 그래프가 바로 컨텐츠의 폭발적인 증가가 가져온 롱테일 현상의 증거인 것입니다. TV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옮겨온 온라인 비디오 포털의 경우에는 시청 시간이 늘지 않거나 혹은 감소하고 있는데 저것은 TV의 시청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컨텐츠의 종류와 스크린이 아니라 컨텐츠 양의 폭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마치 아마존을 위시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백화점에 좋은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은 유튜브의 롱테일은 보시는 것처럼 그 도달률이 지상파와 나란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그 1924 영타겟에서는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지상파를 압도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 합류한 지 딱 3년이 됐는데요. 3년 전 이 띵크 이벤트 때 그 구글러들과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많이 인용했던 자료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미디어 소비 행태였는데요. 그때 자료가 10대, 20대의 경우에 TV 시청 시간보다 PC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전체 시간이 더 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연합뉴스의 보도자료에 기초하면 10대, 20대의 경우에는 메시징, 게임, 웹서핑을 다 제외하고 오로지 모바일에서 비디오를 보는 시간만 하더라도 TV 시청 시간보다 길어졌다는 보고를 볼 수 있었고 정말로 큰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보신 총 체류 시간 데이터에서 유튜브가 네이버 TV 캐스트의 15배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에 유튜브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가늠하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드라마들은 1990년대에 당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야말로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다들 굉장히 젊은 분들이 오셔서 저 드라마를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태어나게 되셔야죠. 네, 저 드라마들의 평균 시청 시간이 놀라지 마십시오. 60%가 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청률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 컨텐츠가 프리미엄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동시에 광고 인벤토리로서 프리미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고 효과를 떠나서 저런 컨텐츠의 인벤토리를 구매하지 않으면 소비자 누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잡금의 시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보시는 것과 같은 컨텐츠들은 당대의 단연 프리미엄 컨텐츠이자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률은 뭐 많이 줄어서 이제 30%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뭐 여전히 프리미엄 컨텐츠라는데 이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컨텐츠들이 과연 프리미엄 인벤토리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 저러한 컨텐츠들 앞에 혹은 뒤에 인벤토리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위시한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같은 양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지요. 저희 구글에서는 엑스트라 리치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TV와 유튜브를 동시에 광고로 집행했을 때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것은 효과입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러한 프리미엄 컨텐츠 앞에 혹은 뒤에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실렸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다른 인벤토리에 비해서 특별히 더 좋다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주위의 평범한 지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TV 컨텐츠를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 시간에 더 광고를 집중해서 본다든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우매무새를 고치고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는 않는다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구글에서는 검증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유튜브의 프리미엄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채널들로 구성된 구글 프리퍼드라고 하는 광고 인벤토리 패키지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때 입소스와 같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광고 대비 광고 집중도에서는 약 2배, 호감도에서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째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지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100GRP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여러분들은 소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00GRP를 한 번에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수많은 롱테일 컨텐츠로 GRP를 나누어서 과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주저하지 않고 롱테일 컨텐츠를 택하겠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프리미엄 컨텐츠가 프리미엄 인벤토리라고 주장할 근거가 박약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서 더 강력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전무한 반면 오른쪽은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트래픽으로서 데이터로서의 무궁무진한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죠.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모시고 근처에 있는 맛있는 삼겹살집을 간다고 해보죠. 제가 여러분들의 식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삼겹살을 좀 좋아하시든지 좀 덜 좋아하시든지 정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이 뷔페식으로 제공이 되는 구글 서울 오피스에 제가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식기 위에 올려진 음식의 구성을 보고 여러분들의 식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식주의자신지 일식을 좋아하시는지 혹은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아주 전형적인 한국분이신지 말이죠. GRP나 조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GRP나 조회수가 곧 데이터로서 의미를 가질 때 여러분은 프리미엄 컨텐츠가 아니라 마이크로 모먼트, 비디오 모먼트로 첫 발을 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프리미엄 컨텐츠가 곧 브랜드들을 위한 프리미엄 인벤토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는 브랜드 입장에서 프리미엄 인벤토리란 곧 시청자들 그리고 그 시청자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진화해 왔고 혁신적인 브랜드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를 위시한 매스미디어 컨텐츠에서 시청자로 주도권이 넘어간 것은 뭐 알파고처럼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10년, 1년도 아니고 10년 전에 이미 타임지에서는 올해의 인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타임지 표지 속에 U라는 단어가 저 PC 스크린 속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 배경이 결국 디지털과 온라인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타임지에서 저 표지를 한번 업데이트하라고 기회를 준다면 저는 단언컨대 저 스크린을 모바일 스크린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미 광고 업계는 스프레이 앤 프레이의 시대는 죽었다라는 선언을 한 지가 오래입니다. 스프레이, 매스미디어에 우리의 메시지를 씌워서 널리 퍼뜨리고 그리고 나서 프레이,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구시대적인 전략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요즘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 많지만 저는 저 아주 아름다운 프레이라는 가군 덕분에 이 표현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비유하건대 몸값 비싼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만으로 우리 팀이 우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말고는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 반면 이제 10년이 지나서 환경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프로그래머틱의 시대에 와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프로그래머틱이라는 용어가 좀 굉장히 관념적이고 좀 학술적인 용어처럼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최근 제가 유튜브 캠페인을 하면서 가장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광고주 인형신 넷플릭스의 광고 담당자의 명함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프로그래머틱 매니저. 가장 디지털 마케팅을 잘한다고 하는 넷플릭스 광고 담당자의 직함인 것이죠. 이 프로그래머틱은 더블 클릭과 같이 특정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보다 나은 툴. 둘째, 양질의 데이터. 셋째, 자동화 도구.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프로그래머틱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 발전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이런 프로그래머틱 환경 하에서는 TV를 위시한 스프레이 앤 프레이 시대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객을 세분화할 수 있고요. 여기서의 세분화는 제가 데모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기반의 세분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저들에게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TV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수개월 전에 구매를 해야 하지만 실시간으로 전략을 조정해가면서 대응할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고객들의 반응에 기반한 크리에이티브를 선택하고 그 전략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머틱적 전략을 실행해 옮기고 있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 한 곳인 SK텔레콤은 기존의 ATL, BTL로 구분되어 있던 이런 그 레거시를 혁신하고 전략 수립, 그리고 컨텐츠 제작, 그리고 미디어 운영으로 이 프로세스 기반으로 조직을 혁신한 선도적인 브랜드인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약 2주 전에 런칭한 생활 리폼 캠페인입니다. 스프레이 앤 프레이 시대였다면 TV 광고 소재를 15초, 30초, 60초로 만들어서 스프레이 앤 프레이 하셨겠죠. 그러나 조직을 혁신한 SK텔레콤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그런 스토리를 담은 메시지들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들을 구글의 어피니티 어디언스, 즉 연관성이 높은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야구 선수 김광현 씨는 스포츠 팬들에게, 배우 조진웅 씨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예비 K-팝 스타인 SM의 태용 씨에게는 K-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저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저처럼 연관성이 높은 컨텐츠를 이미 보신 시청자들에게 메인 캠페인을 리마케팅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며칠 전에 런칭한 두 번째 에피소드도 기존 영상을 보신 분들을 리마케팅했죠. 그 결과는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연관성 높은 고객들에게 전달했던 컨텐츠는 그렇지 않았던 대조군에 비해서 영상 조회율은 약 54%, 그리고 조회당 비용은 10%를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리마케팅의 결과였습니다. 이 경우에 조회수가 약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조회당 비용은 15% 가까이 절감을 할 수가 있었죠. 결국 이 SK텔레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객 세분화, 순차적인 메시지 전달, 리얼타임 마케팅,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크리에이티브까지 4가지가 모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틱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제 SK텔레콤의 사례를 시작으로 해서 끝으로 비디오 모모츠 전략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3단계로 각각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글은 유튜브를 비롯한 구글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유저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유저들 간의 관계망을 분석을 함으로써 유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고 알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처럼 저러한 유형의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브랜드 고유의 고객군을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세계적인 게임 회사인 일렉트로닉 아츠에서는 미식축구 비디오 게임을 출시하면서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 팀이 총 34개가 있습니다. 이 34개 각각 팀들의 팬들을 각각 구분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팬들에게 맞는 그 팀을 위한 메시지만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앞에서 아마 서치나 여러 가지를 들으셔서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죠. 뉴욕 자이언츠의 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경우에 이분들은 경기 결과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터치다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 올라 있는 뉴욕 자이언츠 앱을 통해서 앱을 사용하고 티켓을 구매하시겠죠. 이러한 행동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의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 브랜드만의 고객군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가진 시청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연관성 있는 컨텐츠를 전달했다면 여러분들의 브랜드의 인지도와 호감도는 당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숙제는 이러한 고객들 중에서 정말 잠재 고객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브랜드의 제품 서비스의 구매를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구글은 In Market Audience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의 잠재 고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것이 사실 여행이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을 간다면 호텔과 비행편을 예약을 할 테고요. 그런 것들을 검색하는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제가 여행의 잠재 고객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최근에 자동차를 산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객들에게 유의미한 그 자동차 보험의 오퍼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유치당 단가를 절반 이하로 낮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보유한 인사이츠를 구글의 광고 플랫폼에 접목함으로써 더욱 정교하고 목적 적합한 마케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유사 잠재 고객분들을 유저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요. 이러한 행동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쟁 브랜드들이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여러분 브랜드만의 자산과 역량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동행했던 이 비디오 모먼츠의 여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멀리 왔다고 생각을